안녕하세요. 플라잉 웨일의 백영선입니다.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여러분과 함께 맥주 잔을 혹은 와인 잔을 혹은 소주 잔을 짠짠하면서 만나서 올해 한 해를 돌아보고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온택트 이렇게 비대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고요.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가 오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털어내서 훨씬 더 좋은 답변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원래 우리가 5월 달에 얘기 나누고자 했던 그 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는 길드분들 또 이렇게 바쁜 와중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먼저 간단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천세희 이사님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다 아시겠지만 한번 인사를 드릴게요. 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세희입니다. 네, 저희 오랜만에 만나뵙는데요. 되게 만나뵈서 반갑고, 오늘 이제 넥스트 코로나 시대의 커뮤니티에서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잠깐 이사님 그 올 초와 지금 큰 변화를 겪으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변화가 있었죠? 제가 이제 여름에 그 클래스 원원이라는 그 온라인 컨텐츠 그 회사에서 지금은 그 사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채널톡이라는 마케팅과 그 고객 상담이 동시에 되는 시스템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코로나 시대에 되게 핫하게 떠오르는 비즈니스 시스템 그 사스 서비스에 지금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40을 넘어가면 이직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40 된 사람들에게 비치자 희망입니다. 40을 넘은 분들이 이렇게 이직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언젠가는 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승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이승윤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이직은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가장 오래 다니는. 그 자리에서 이직하시면 안 되죠? 네. 네, 오늘 뭐 사실은 얼굴 뵙고 이야기 나눠서 너무 좋았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대신 저희들이 또 이런 코엑스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인가요? 아니 뭐 요즘 좋은 일은 없나요? 나쁜 일이 많긴 한데 교수님한테 좋은 일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특별한 일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건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 쪽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이게 풀칠하는 정도 했습니다. 쏠쏠한가요? 네. 아니 방송에도 나오셨잖아요. EBS에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에 나오셨던데. EBS에서 이제 EBR이라고 뭐 EBS 비즈니스 리뷰라는 게 런칭을 했어요. EBS가 사실은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팽치 터지고 나는데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EBS 비즈니스 리뷰도 사실 되게 잘 돼서 거기서 약간 디지털 마케팅 관련된 세션을 초반에 해서 좀 진행을 한 몇 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코엑스에도 팽수 같은 게 터지면서 생각과 경험의 확장이 팍 일어나면 정말 좋겠네요. EBS도 그 하나의 뭔가 트리거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코엑스의 팽수는 록담이 아닐까. 지금 뭐 이런 뭔가 제가 이 방송만 아니면 이상한 얘기 나올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에 가장 키가 크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이드로 몰린. 그랬어요? 중간에 있으면 무슨 산맥이 있는 것처럼. 네, 제가 알아서 옆에 앉았어요. 네. 네. 자, 우리 둘이서 이렇게 전체를 감싸고 있는 우리 신기주 편집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기주 기자입니다. 저는 저널리스트고요. 당연히 여러 방송, 뭐 글쓰기, 칼럼을 쓰고 하고 있는데 요즘은 시사 정치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미디어 스타트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회사를. 정말요? 네, 라이프럴이라는 스타트업인데, 네, 재밌어요. 네, 그래서 정치, 경제, 사람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마는 사람이에요. 경제인, 정치인, 문화인. 뭐 그 외 여러 가지 저가 다른 분야들이 패션, 다른 영화, 음악 이런 거 다루니까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데 재미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나, 네, 다들 이렇게 코로나가 세상을 멈춘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그 안에서 큰 변화를 또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역시나 움직이는 자들에게 오는 것 같고요. 그 움직이는 코엑스가 이제부터 어떠한 기회를 만들어갈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네. 그 전에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자리는 오늘 방청객 없이 카메라와 저희들만 이제 존재를 하고요. 물론 스태프분들 소수가 있는데 철저한 방역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인사는 이렇게 마스크 안에서 인사를 드렸지만 지금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발음이 불투명해요. 이분들이. 나이 때문인지 몰라도 그래서 일단은 방역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는 마스크를 좀 벗고 좀 편안하게 여러분에게 시청자 중심으로 명확한 발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자, 신기주 편집장님부터 파도 타기 버전으로 벗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요렇게 네, 시원하네요. 네, 어찌든 다행히 또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칸막이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안심하시고 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세상의 변화가 옛날에는 이런 것 없이도 만났는데 요즘은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 정말 옛날 얘기처럼 몸에 와닿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옛날에는 웰컴했지만 이제는 경계를 하게 마련이죠. 하지만 이런 시기에도 축제는 필요하고 커뮤니티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자, 최근에 어쨌든 우리는 올 초에 짧게 말씀드리자면 코로나가 있기 전에 우리는 올 360 서울 프로젝트의 핵심 키워드를 아시다시피 커뮤니티로 잡았습니다. 세상이 커뮤니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봤던 것이죠. 왜냐하면 옛날의 커뮤니티와 다른 요즘 시대의 커뮤니티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고 그런 작동의 방식의 수많은 디지털들이 그 작동의 방식을 프로모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가 덮쳤죠.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커뮤니티는 어떻게 길을 찾고 있는지 우리 여기 길드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커뮤니티 이야기를 먼저 잠깐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사님이나 우리 편집장님이 커뮤니티 모임을 또 하고 계세요. 네. 그럼 요즘 어떠신가요? 옛날처럼 지금 올 초와 비교했을 때 이 커뮤니티 모임 갖는 것과 변화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사님부터. 네. 네. 미소 천사처럼. 네. 오늘 용단님 진행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올해가 진짜 격변의 한 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는 코로나 이게 뭐지 이러면서 되게 모임이 잡았다가 취소되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되게 우왕좌왕했었다 그러면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해서 또 얼추 하반기부터는 그 사이에서 하여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적응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온라인 시대에 또 적응했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사이드로 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 서비스를 상반기에는 스톱을 하고 저희 쉬었었어요. 그러다가 하반기에 다시 시작을 하였는데 또 얘가 거의 지금 모객을 이미 끝나고 마감이 돼서 이제 다시 오픈을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만 상상했다 하면은 요즘은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컨버전 되는 형태를 더 열심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것 같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건 제가 최근에 이직한 회사가 시스템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게 스몰 비즈니스라든지 초기 스타트업들이 쓰는 사스 서비스라서 바로 설치해서 바로 쓰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이런 거였는데 오히려 저희가 줌이라든지 유튜브 라이브나 이런 걸로 교육을 하고 이거를 지식을 서로 나누는 거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린하고 훨씬 더 가볍게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거였고 이런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너무 많아지니까 또 어떠한 지식에 대해서 자기가 되게 새롭게 안 거에 대해서 새로운 커뮤니티가 생기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버튼을 눌렀을 때 이야기가 자동으로 나오는 말하기 자판기처럼 그리고 그 안에 전문가의 느낌처럼 PPL까지 녹여서 대단하십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네. 어쨌든 이제 디지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코로나가 기존의 커뮤니티를 멈칫하긴 했지만 다시 우리는 거기에 멈춰서지 않고 그 언덕을 넘었는데 그 언덕을 넘었더니 또 새로운 세계가 보였고 하지만 더 크게 왔죠. 코로나가. 그 상황에서 돌파구를 또 마련을 하는 과정에 있었고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 뜻하지 않게 뜻밖의 커뮤니티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또 사람이라는 게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분들도 있지만 계속 움직인다라는 건 넘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우회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또 사람의
일이고 몫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신기주 편집장님은 또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상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모임들은 다 중단시켰고요. 이야, 칼같이 네, 칼같이. 네, 사실은 단호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그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진작에 빨리 전체 서비스를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코로나 상황이 11월부터 굉장히 심각해졌고, 앞으로 수개월 동안 더 심각해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소속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러니까 혹시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커뮤니티 자체가 와야 될 수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서비스 다 중단시켰는데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판단을 내린 직장, 그러니까 회사 또는 뭐 개인 모임들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커뮤니티가 또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 같으냐 또는 커뮤니티가 다시 회복될 것 같으냐 그걸 제 차원으로 얘기하자면 그 해당 모임을 똑같이 운영하고 싶으냐 아니에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 그 모임이 오프라인 모임이 아니고 온라인 모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방식을 기술적으로 찾아내 주길 원해요. 해당 회사가. 그랬으면 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죠. 만약에 대안이 되는 서비스가 나타난다면 분명히 소비가 그쪽으로 쏠릴 거라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절대로. 커뮤니티는 예전과 다른 형태로 만들어질지언정 절대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네, 아주 공감을 많이 하고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들이 비단 커뮤니티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제 이 상황에 우리는 되게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익숙한데 불편하면은 옛날로 돌아갈 텐데, 생각보다 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쌓아왔던 기술의 힘이 아마도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페인 포인트를 좀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기술까지는 아직 이르진 않은 거죠. 어쨌든 지금 이제 이승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부 커뮤니티가 아니라 학교라는 커뮤니티에서 지금 수업을 해 오셨는데 학교는 어떤가요? 뭐 학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제 코로나가 다시 터져가지고 이제 다음 학기도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분명하게 된 상황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약간 우리 신 기자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과연 그렇다면 내년에 어쨌든 백신이 나올 거고 이제 코로나는 종식이 될 텐데 과연 학교 교육이라는 게 그러면 예전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도 굉장히 퀘스천 마크고 그게 현명한 방식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도 왜냐면 학교도 똑같은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오프라인을 뛰어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되게 불필요한 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 같으면 학교에서 교수가 한 명이 있고 강의실만 그냥 어디다 빌려다 두면 그냥 교수가 알아서 그냥 출석부로 다 했는데 지금은 촬영하거나 줌으로 하거나 뭔가 하면 학교에서 엄청난 뭔가 서포트 기술 뭐 인력 같은 것도 들어가거든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 테크놀로지 기술 같은 것도 좀 떨어지시니까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뭐 삼성, LG 이런 데 강연을 굉장히 많이 가는데 올해 1학기 때는 거의 뭐 다들 멘붕 오셔가지고 뭐 우왕좌왕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시행착오로 이제 코스트를 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내년 정도 후반기 되면 뭔가 이 온오프라인의 장점을 좀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가 뭔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뭐 최근에 그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새로운 채용 공고가 났는데 교수 채용이나 교직원 채용이 아니라 프로듀서 채용 안내가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지금 시대에 가장 적합한 교육의 모델을 그런 방식으로 이제 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또 교수님은 우리 뭐 먹고 사는 위협은 없나요? 사실은 자신 있으신가 봐요? 아니고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이제 그 뭐 가르치는 티칭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오프라인 공간에 가서 그냥 내가 떠들고 뭔가 거기 안에서 인터랙션 하면 끝났었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 이제 그런 오프라인에서 내가 강연할 기회가 없어질 텐데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나는 어떤 방식으로 티칭을 하고 인터랙션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지식 전달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이제 그 얘기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선수들이 이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공간 안에 없으면 이 사람이 어떤 얘기 했는지를 모르는데 이제는 다 기록되고 공유가 된다라면 누구나 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검증을 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레퓨테이션 이슈들이 계속 체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또 어찌 보면은 잘 되는 분들은 더 잘 되는 거고 안 되는 분들은 더 밀려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좀 또 다른 얘기 설민석 님이 이제 고대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펼쳤는데 이집트 전문가가 또 그거를 딱 듣고 나서 또 이제 비판이나 반론을 제기를 하면서 옛날에는 그런 게 드물었었는데 곳곳에 전문가들이 등장을 하니까 좀 더 정교해지지 않으면 세상이 또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합적이면서 정교해지지 않으면. 자, 좀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질문이 어찌 보면은 좀 이 세 분의 답변 속에서 좀 힌트는 나왔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 이제 본인들이 겪고 있는 커뮤니티가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언더 더 코로나가 종식이 되던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앞으로의 커뮤니티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좀 고민이나 예측을 좀 이제 부탁하는 질문이 두 번째였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이 좀 짧게나마 말씀을 주긴 했지만 좀 더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만남의 방식이나 아니면 연대의 방식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은 그냥 옛날에는 그냥 과거 지향으로 동문회, 향후에 뭐 종친회여서 과도기를 겪으면서 내 취향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면 지금은 취향 중심이긴 한데 점점 더 이제 온택트와 이제 언택트 중심으로 바뀌는데 앞으로 우리의 커뮤니티는 어떤 방식으로 바뀔지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면 좋겠네요. 이사님, 네. 네, 어떠면 좋을까요? 저도 코로나 이후에도 저는 커뮤니티는 계속 되고라고 보고 그거는 이렇게 인간의 본능이니까. 근데 이게 이전에 저희가 지금 록다님 얘기한 것처럼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 애 커뮤니티였다라 그러면 조금 더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자기의 취향이라든지 자기의 선호와 이런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자기 지금 갖고 있는 그 관심사를 더 커뮤니티화 되는 게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이라는 거는 시간과 그리고 물리적인 여러 가지들의 제약이 있었었는데 이 코로나가 기울기가 되면서 오히려 커뮤니티를 사람들의 취향을 나누고 자기가 단순히 유튜브에서 요즘 다양한 인플루언서 분들 있고 유튜브에 보면 5만 가지 지식들이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되게 댓글로 되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테크 기술이 되게 발전하고 이 테크들이 이런 취향들을 모이게 하고 커뮤니티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저변이 많이 발생하는 건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이 권력화되었고 학연이나 지연 이런 것들이 권력화되었던 것들이 이제 천지가 개벽하면서 각자 자기가 또 다른 세상을 자기 취향이라든지 자기 지식 그리고 또 새로운 커뮤니티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코로나가 빨리 제공해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는 더 강화될 것이고 더 사람들은 더 공유할 것이고 그걸로 통해서 더 많이 모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흐름, 그러니까 좀 더 커뮤니티는 강화될 것이다. 근데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강화될 것이다. 가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어쨌든 점점 복잡다단해지는 세상에서 혼자서 뭔가를 한다는 건 더욱더 어려운 일이고 거기에 그렇죠.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이 접합되고 뭔가 연결되는 이제 흐름들이 그렇죠. 존재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디지털들이 도와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 가장 특징이 뭐냐면 커뮤니티가 코로나 이전의 커뮤니티가 사실 폐쇄적인 것에서 점점점 개방적으로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예전에 우리나라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카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찐 정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폐쇄적으로 있었었는데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조금 더 개방적이고 조금 더 펼쳐지는 상태로 더 이렇게 발전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어쨌든 이제 천세 이사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순서대로, 우리 교수님. 예, 어떨 것 같으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게 쉽게 얘기하기에는 올해 코로나가 이제 생긴 지 저희도 뭐 얼마 지나지 않았고 여기에서 맞으면은 대박이고, 틀려도, 역시, 예언인가요? 미래는 누구나 틀릴 수 있으니까. 예언인가요? 네. 몇년 동안 이제 뭐 근데 저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얘기하시는 와중에 든 생각은 제가 사실은 360 서울에 의뢰를 받고 이걸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커뮤니티는
그 형태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프라인 형태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되게 디지털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공간 경험이랑 같은 책을 쓰면서 오프라인 공간에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끝내 인간은 디지털 세상에서 다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 디지털 세상의 위크 타임은 이미 있었어요. 뭐 너무나 페이스북 다 있죠. 다 연결돼 있고 카페도 가입돼 있고. 근데 이제는 자기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위크 타일을 연결시켜주는 커뮤니티에서 만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트레바리도 가서 만나고 뭐 더 유명한 사람들 있는 거 자기가 찾아보고 나의 취향을 더 전문가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주는 그런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만나서 그게 스트롱 타이로 이용되는 게 저는 커뮤니티 장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취향감도 생기고 그게 너무 행복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직격탄을 바로 맞은 거죠. 그러면 이제 애프터 코로나 시대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시 그런 커뮤니티가 예전 방식 그대로 생기면 되게 좋을 텐데 쉽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긴 들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프라인 형태의 커뮤니티들은 아마 이전의 방식의 그 아날로그적인 그런 느낌을 주면서 멤버십을 강화하면서 다시 도약을 할 거다. 근데 이거의 파이가 커질 거냐 안 커질 거냐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아닙니다. 저처럼 40대 이상은 아니고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20대 30대가 이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커뮤니티, 새로운 형태 커뮤니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욕구가 있는지에 따라서 커뮤니티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 40대 이상은 아마 그냥 코로나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오프라인 형태 커뮤니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바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제가 볼 때 디지털 네이티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막 민초단 이런 거 생기잖아요. 어이없잖아요.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임. 근데 그걸 또 온라인 세상에서 너 민초파야 아니야 막 자기들이 또 모입니다. 그만큼 아무렇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온라인 세상에서 모임을 만들고 그걸 좋아하고 하는 애들이 저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이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커뮤니티가 생겼는데 그 새로운 커뮤니티는 반드시 오프라인 형태가 아니라 온라인 형태인데 그걸 뭔가 기술적으로 좀 끈끈함을 준다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전체 다로 가는 거는 되게 좀 이상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커뮤니티에 저는 만약 신규주 기자님을 직접적으로 못 본다 그러면 그 커뮤니티 가입 안 할 거거든요. 제가 트레바리 가서 신규주 기자님을 책을 읽어봐서 좋아했는데 신규주 편집님을 직접 만날 수 있으니까 제가 보는 거지 아니면 TV에서 봐도 되거든요. 어느 만큼 제가 신규주 편집장님하고 온라인상에서 내가 뭐 채팅 형태라든지 뭐 끈끈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오프라인 이상으로 뭔가를 줄 건지 그런 것들이 좀 화두가 될 텐데 그게 기술적으로 되게 이상적으로 무조건 가능하다고 너무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이전에도 사실은 위크타임은 다 있었거든요. 다들 뭐 유튜브도 있었고 다들 아프리카 VJ도 있었고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올 건가를 생각해 봤을 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리하면 실물이 낫죠. 이 말씀. 이제 더 이렇게 얘기도 좀 들어보고 같이 실존하는 피지컬한 걸 같이 마시고 같은 공간에서 뭔가 호흡을 하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교수님 저는 반대로 저희 그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거나 제 세대 친구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요번에 뭐 줌을 이용한다든지 그 또 유튜브를 더 많이 사용하신다든지 이러면서 그 디지털 스터딩이 되게 많이 됐어요. 또 그래서 요거는 또 새로운 또 저게 또 국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줌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새롭게 요게 되게 디지털이라는 게 어느 특정 세대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들도 된 것 같아요. 꼭 40대 이상을 무조건 안 쓸 거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진짜 제가 천이사님 말 맞는 게 예상외로 또 다 온라인 형태로 교육이 다 되잖아요. 기관, 기업, 이 기관 그 국가기관들이 특히 일정 부분 장년층들을 위해서 각 동네마다 다 그런 것도 운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저도 경기도의 위원으로 가 있는데 다 온라인으로 옮기고 있는데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처음에 이제 춤을 안 써봐서 그렇지 이제 그걸 해서 강사랑 1대1로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납기다는 건데 저희들이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저희들이 근데 민트 초코 막 이런 약간 세세한 것들 있잖아요. 저는 좋아요. 왜 알겠습니다. 본인의 취향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민트다예요. 네. 뭔가 좀 약간 새로운 형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뭐 기술적으로 가능한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너무 중간에 시행착오를 많이 봐가지고 어찌 보면은 그쵸. 지금 아까 천세 이사님이 이제 온라인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가 뭐 옛날에 우리가 1세대 커뮤니티였다라면 이제 뭐 페이스북 그룹방이나 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입을 하면 정보를 볼 때마다 그 카페에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페이스북과 인스타나 트위터의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 타임라인에 그 정보가 오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내가 찾아갔던 곳과 내가 선택했던 것들이 찾아오는 방식의 변화가 이제 소셜 미디어로 변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는 오프라인이 자체가 일단은 허물어지면서 또 다르게 디지털의 뭔가 다양한 측면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넘어서서 오픈 채팅방처럼 민트당처럼 전혀 커뮤니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픈 채팅방은 그냥 누가 맞아.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의 이름으로 네. 몇천 명이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냥 거기에서 얘네는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만 주고받아도 엄청나게 맞아요.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아직까지 이런 게 커뮤니티야? 라고는 하지만 그들은 그 소속이라는 것들을 되게 자부심 있게 그리고 맞아요. 또 다른 것들은 어찌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한두 개면 소속되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네. 소속이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여기에도 소속, 저기에도 소속 네. 요런 변화가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우리 네. 편집장님도 한 말씀 앞으로 잠깐 말씀 주시긴 했지만 다시 돌아가지 않는 전제로 네.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커뮤니티가 좀 발전이 되거나 좀 변화가 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여기 중에서 유일하게 30대니까 제가 30대로서 말씀드리자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네, 아니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비주얼로 따지면 지금 천세 이사님이 20대, 제가 30대, 네, 40대, 지금 이승민 교수님 50대. 아니 미래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자 이렇게 느슨하면 아이덴티티 숨길 수 있다 네. 이런 거죠. 저는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단어 하나가 생각나는데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커뮤니티 재핑. 커뮤니티 계속 바꾸는 거예요. 재핑. 네, 재핑, 채널링 같은 거죠. 끊임없이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연 지연이라면 한 번 생기면 그죠. 바꿀 수 없잖아요. 끈끈하다, 지겹다. 근데 진짜 앞으로는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도 금방 끊을 수 있어요. 그 애플워치 써보셨으면 애플워치로 전화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가장 큰 장점은 받는 게 아니라 끊는 거죠. 전화가 왔을 때 보고 받기 싫어. 아, 록다운 형. 끊는다. 그게 어떻게 하나? 아니, 바로 끊는 거. 일반 스마트폰도 전화를 네.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렇게 보다가 쓱 보고 열심히 열어보지도 않고 쓱 보고 무조건 끊어. 너무 간단하게 전화 끊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디지털의 장점은 연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순간보다 연결을 빨리 끊는다는 거예요. 끊는 거에 포인트가 있어요. 네. 네, 그죠? 역시 실물이 낫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앞으로 사람들이, 온라인의 커뮤니티는 굉장히 쉽게 가입했다가 오픈 채팅방처럼 금방 끊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느슨하다 못해. 사실은 소속감이 거의 없으면서 필요한 정보만 가져가는 커뮤니티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일상화될 거예요. 그게 대학교까지 확산될 수도 있고, 요즘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 회식 안 하게 됐죠. 맞아요. 더 이상 이제 연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연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연결을 매일 하루에 수십 번씩 바꾸는 거죠. 커뮤니티 재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오프라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오프라인은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재핑을 하다가 진짜 오프라인으로 갈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커뮤니티만 가겠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플러스. 오프라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까지 오프라인은 정말 그냥 볼 수만 있으면 충분했는데 앞으로는 오프라인에 가서 온라인에서 얻지 못하는 것까지 제공해 받아야만 만족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오프라인 공간 자체의 설계부터 그 안에 컨텐츠가 사실은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프라인이 굉장히 사는 그러니까 소수만 남고 대부분의 오프라인 공간이나 커뮤니티가 쇠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대신에 거기에 남은 시장은 대부분 온라인이 차지할 텐데 그 온라인의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프라인의 모임처럼 끈끈하거나 소속감이 있거나 카페 같은 느낌이 아니고 그냥 그 시장은 굉장히 느슨한 형태여서 그 시장이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태가 되겠죠.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양질보다는 말하자면 그냥 가볍게 들어갔다 나오는 커뮤니티가 일상화되는 형태. 근데 그게 지금 우리도 이미 겪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그러니까 연결을 원하는 사람의 욕망은 코로나 이후에도 바뀌지 않아요. 그거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갖고 있어도 본능이지만. 그러나 연결의 형태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형태에 적응하지 않으면 뭐 안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어쨌든 이렇게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연결의 형태의 변화를 이제 뭐 서서히 이렇게 적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리는 공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코엑스도 공간이고요. 가장 많은 공간에 대한 연구를 하신 우리 이승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좀 공간은 경험이다라는 이제 책도 내시고, 저 광고해드렸습니다 방금. 그리고 이제 베스트셀러였어요. 네, 꼭 한번 보시고요. 지금 공간은 어찌 보면 공간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과 연결 속에서 쇼룸의 형태로 기능할 거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신기주 편장 얘기를 들으시면서 좀 앞으로의 공간은 이런 커뮤니티의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좀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PR에서도 책을 PR에서 출판사는 좋습니다. 경험이다. 네. 지금 돌아가면서 자기 자랑 다 했거든요. 이사님 새로운 회사 얘기했고, 편장의 스타트업 한 것도 여기 다 얘기했으니까, 네, 자랑 한마디 하시라고. 네. 어쨌든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강화되는 추세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온라인 플랫폼의 깊이, 뎁스도 굉장히 깊어질 거고, 그만큼 이제 단순하게 온라인 플랫폼이 과거 형태의 경험을 주는 게 아니라 더 정교하게 됐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데이터도 더 많이 흘릴 테니까 더 고객 분석 잘해서 깊이 있게 아마 딜리버리를 할 겁니다. 레인지도 되게 넓어지겠죠. 과거에는 대기업 같은 곳들만 온라인 플랫폼에 신경을 썼는데 이제 식당을 하나 운영을 하더라도 간편식을 만들어서 어디서 딜리버리 할 건지 그런 그렇죠. 고민이 시대가 열릴 거예요. 근데 뭐 오프라인 공간들은 다 죽을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온라인이 줄 수 있는 비슷한 고객 경험을 주는 이제 오프라인 공간들은 없어질 거고, 제가 이제 올 초에 이제 LGU 플러스랑 몇 개월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LGU 플러스가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게, 솔직히 LGU 플러스 통신 그런 굉장히 많잖아요. 곳곳마다 LGU 플러스 통신을 만들어주는 곳들은 많은데, 사실 생각보다 거의 잘 안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중국, 인도만 하더라도 온라인 세상에서 휴대폰을 만든다든지 통신을 선택하는 게 퍼센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LG 플러스가 생각해 보니까 이 곳곳마다 박아놓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게 이제 답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이제 강남역에 이제 일상과 비일상의 틈이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쓴 거죠. 강남역 아마 11번 출구 바로 앞이니까 엄청나게 큰 거의 건물 한 채를 다 1층, 2층에 올라가면 LGU 플러스 기술을 이용해서 그게 틈이에요. 틈이에요. 그게 세바시에서 맨날 하는, 그 세바시에서 맨날 일상과 맞아요. 비일상의 틈 하면서 PPL 하는 보신 데가. 분들이 많은데 되게 괜찮아요. 왜냐면 2층 가보면 그 아마 강릉 양양에 서핑하는 데를 자기 기술을 이용해서 라이브로 계속 송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왜냐면 강남역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2층에 올라가서 남 서핑하는 모습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3층 가면 이제 서점이 있고, 4층 가면 뭐 시연하다라고 그래서 또 사진관도 있고, 그게 사실 돈은 하나도 안 되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을 이제 계속 만드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LGU 플러스에 관련된 사진을 찍어 올리고 자기 어떻게 보면 다양한 형태 온라인 플랫폼에 그게 사실은 우리가 뭐 TV 광고를 한다든지 거기도 어차피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의 이상의 효과를 만들 거라고 이제 일종의 테스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 하나가 온오프라인을 연결시킬 수 있는 되게 LGU 플러스라는 브랜드를 키워줄 수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오프라인 공간에 힘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계속 늘 거예요. 네. 그 대신 거기도 옥석이 있겠죠. 왜냐하면 막상 가보면 이게 겉으로 베끼는 거랑 또 이제 독담 우리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커뮤니티는 겉보기에는 되게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걸 관리하고 맞아요. 그 연결을 만드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옥석이 갈아지겠죠. 겉보기 돈 투여는 되게 많이. 네.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의 변화가, 커뮤니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오프라인 베이스가 마땅히 이제 필요했던 거를 전제로 했었는데, 이제 디지털이 점점 가속화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공간이 가진 의미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간은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티에 조응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각자 이제 인사이트를 펼쳤는데, 아마 코엑스가 직면한 부분은 아마 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거대한, 옛날에는
광장이 필요하고 스테디움이 필요했던 이 거대한 사람들이 모여야만 당연했던 그런 행사와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전제가 깔리면서 아마 재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엑스의 변신이 기대가 되는데요. 2부에서는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